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당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텃밭 민심을 들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향한 성난 농심을 확인하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우리도 거부한다. 거부한다. 농민들이 목청을 높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 마주한 농민들은 정부가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리 쌀을 지키려고 하고 가꾸려고 하고 하는데 정부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보다 쌀값이 3,300원이 적어요. 이게 농민을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국민 취급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재의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민주당은 비록 재의결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이 같은 환한 농심을 바탕으로 여당을 압박해 다음 주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구료개교와 여당 지도부 인사들의 이단 망언 등을 꼬집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완전한 통과와 5월 정신 바로 세우기 등을 약속했습니다. 농도 현지에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은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 농민들의 바람대로 국회 재투표 통과가 현실화될지 모든 시선이 국회로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한 두 지역, 제주와 광주가 미래 세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4.3과 5.18에 대한 공동교육으로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와 광주문화방송 임지은 기자가 함께 취재해 보도합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75년 전 제주 4.3 당시 주민 200여 명이 숨지고 마을마저 불에 타버린 한라산 중산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이 열려 찾아와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화면 속 선생님은 75년 전 군인과 경찰에 가족 7명을 잃은 황요범 할아버지입니다. 마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 당황하는 그런 아우성과 그 불이 타기 때문에 짐승들이 빠져나와서 못하는 그 울음소리가 마을을 진동했다 그래요. 국가폭력에 의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제주 4.3을 직접 마주하는 자리. 책만으로는 온전히 느낄 수 없었던 4.3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마을에도 4.3 때 불에 탄 나무가 있는데 다른 마을도 불에 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이 더욱 특별한 건 제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정도 떨어진 바다 건너 광주 친구들도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참여 학교만 모두 8개, 30개 학급에서 68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보다는 함께 공유한 역사의 아픔들을 나누며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피로 물든 붉은 섬에서 세계 평화의 세움이 되기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죄가 없이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그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광주 학생들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족들과 도민들의 삶을 마음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에 의해 비극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속도가 더디기만 한다는 점도 미래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속에 같이 들어있는 평화, 인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좀 더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의식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수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는 만큼 두 지역 학생들 사이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류 수업이 모두 끝나면 광주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역사를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평화 인권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 3사는 인구 절벽과 기후 위기를 지역의 주요 의제로 삼고 올 한 해 공동 취재와 공동 보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대도시와 농촌 마을을 가리지 않고 보낼 어린이가 없어 문 닫는 학교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지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29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전남 신안군 자라도입니다. 유일한 학교는 안자초등학교 자라분교. 지난 2020년 2명의 학생이 졸업하면서 학생 3명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모두 인근 큰 섬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결국 자라분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에게도 장거리 통학길은 매일매일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얘는 이제 제가 데려다 줘야 되고요. 또 늦게 끝나면 4시 반에 5시 다 돼서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한 애기들이 뻗치다고만. 그런데 최근 섬 주민들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가 이 학생 수 증가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휴교 뒤 3년인 올해 학교가 사라졌어야 하는데 15명의 취학 예정 아동이 자라도에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신안군의 햇빛연금 배당이 시작되고 16개로 육지와의 소통도 편해지면서 자라도 인구가 다시 늘어난 결과입니다. 여기 온다고 답사하느라고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가고 어디가 빈집이 있냐 하면서 농토도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온다고. 좀 예지에서 저 도시에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된 게 폐교될 학교를 되살리고 섬마을 활력도 불어넣는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소득이 또 확보되고 또 주변에 또 아열대 작물 등을 통해서도 소득이 확보돼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전남에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모두 5곳. 작은 섬 자라도의 초등학교가 다시 살아난 사례는 지역 소멸과 교육 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는 작은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광주 홈 개막전이 현재 진행 중이죠. 앞서 기아는 개막 후 원정 2번째 경기에서 우천 취소로 3연전을 치르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팬들을 위해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경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홈 개막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전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7회로 기아가 공격 중인데 0대1로 한 점 차 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는 숀 앤더슨이 선발 등판해 두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1회 초 앤더슨은 두산 선두타자인 정수빈에게 안타와 도루를 잇따라 내주며 한 점을 주는 등 초반 흔들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3회 말 기아 타선은 무사 1-2루 상황에서 박찬호가 유격수 앞 병살타 아웃을 당해 점수를 뽑지 못했습니다. 지난 초 개막 시리즈였던 기아는 SSG 랜더스와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KT와 공동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서 기아는 지난 KT와의 수원 원정 3경기에서는 우천 취소와 우천 노게임 선언으로 한 경기도 치르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기아는 시즌 초반 악재도 겹쳤습니다. 전력의 핵심인 김도영과 나성범, 김선빈이 부상이고 개막 직전에 터진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의혹으로 구단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이 때문에 기아는 오늘 경기가 첫 홈 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해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기 시작 전 기아는 야구 팬들을 위한 팬 사인회와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팬들을 맞이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열린 홈 개막전에서도 10,000명 이상이 야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봄철의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답답한 하루 보내셨죠? 다행히 내일이면 먼지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먼지 상황과 주말 날씨,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비는 겠지만 쾌청한 하늘을 마주하긴 어려웠습니다. 광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전남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심한 먼지에 더해 오후에는 황사마저 유입되면서 도심은 종일 뿌연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비 오고 나서 좋을 줄 알았더니 숨쉬기가 힘들어요.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에 광주와 전남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면서 단속을 실시했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큰 공사 현장에서는 업무가 단축됐습니다. 또 내외부 공기순환이 필수인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서 역시 먼지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외부 공기가 악화되어 있을 때는 내부 공기를 필터를 걸러서 순환하는 구조로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미세먼지 기준치 이하인 50에 훨씬 떨어지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이면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는데요.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인 만큼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발표한 대응 요령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환기는 되도록 삼가되 환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짧은 환기 뒤 물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습기나 빨래, 어항 등으로 실내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으며 호흡기 및 기관지가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방역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평소보다 꼼꼼한 샤워는 필수입니다. 주말 동안 먼지도 해소되는 데다 내내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한낮 기온은 더 높게 올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이번 주 사흘 동안 내린 단비로 광주 전남에서 열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이 확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18.28%까지 떨어졌던 동복호의 저수율은 오늘 새벽 12시 기준 2.64%포인트가 올라 20.92%까지 상승했고 20%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주암댐의 저수율도 이날 21.86%까지 차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